절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교통 시스템을 자랑하던 영국의 권위 있는 교통 전문가가 한국에서 경험한 믿기 힘든 현실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냉소적인 태도로 한국을 방문했지만 돌아온 그녀의 표정은 180도 달라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무인 지하철부터 하늘을 나는 택시,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통합교통카드까지 영국 전문가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무너뜨린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딱 1초만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런던 킹스 칼리지의 교통공학 교수이자 영국 교통부 자문위원으로 일하고 있는 에밀리 해링턴입니다. 유럽의 복잡한 교통체계를 연구하며 20년 넘게 경력을 쌓아왔죠. 영국과 프랑스, 독일의 교통 시스템이 세계 최고라는 자부심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지난달 제 동료가 MIT 연구소에서 발표한 한국의 교통 시스템 관련 보고서를 제 책상에 올려놓았습니다. 처음 그 제목을 보았을 때 저도 모르게 코웃음을 쳤어요.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영국보다 앞선 교통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오랜 철도, 역사와 교통 인프라를 자랑하는 영국보다 앞설 리 없다고 생각했죠. MIT조차 정치적 이유로 과장된 보고서를 낸 게 틀림없다고 믿었습니다. 보고서를 읽으면서도 의심은 커져만 갔어요. 무인 운행 지하철, 통합 교통카드 시스템,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영국에서도 부분적으로 시행 중인 기술들이지만 한국이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구현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더군다나 통계 수치들은 더욱 의심스러웠죠. 대중교통 정시 운행률 98%, 서울의 대중교통 이용률 70%, 런던은 겨우 45%인데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영국 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장관은 이 보고서의 진위를 파악하고 벤치마킹할 요소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조사해달라는 요청을 했어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장관이 한국의 교통당국에서 공식 초청장을 보내왔다며 첨부 파일을 전달했죠. 그렇게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기내에서도 계속 보고서를 읽으며 과장된 부분을 찾아내려 했어요. 영국의 교통 전문가로서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과연 우리보다 무엇을 더 잘할 수 있을지 반신반의하는 마음이었죠. 제 생각으로는 보고서가 현실보다 과장되었을 것이고 직접 가보면 실망스러운 점이 많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 상공에 들어서며 창밖으로 보이는 반짝이는 불빛들과 질서정연한 도로망을 내려다보며 당시 저는 이 출장이 제 고정관념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13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디며 저는 이미 제 첫 번째 놀라움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인천국제공항에 내리자마자 저는 첫 번째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넓은 공항 로비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모든 안내판은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도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어요. 처음 방문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혼란스럽지 않았죠. 출입국 심사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영국에서처럼 긴 줄을 예상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자동화된 출입국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줄은 5분도 채 기다리지 않아도 됐죠. 히드로 공항에서는 최소 30분은 줄을 서야 한다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심사를 마치고 수화물을 찾으러 가는 길에 제 눈을 사로잡은 것은 디지털 안내 시스템이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실시간으로 항공편 정보, 수화물 벨트 번호, 공항 내 편의시설 위치 등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터치스크린으로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었죠. 수화물을 찾은 후 저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티켓 구매를 위해 키오스크 앞에 섰는데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양한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몇 번의 터치만으로 티켓을 구매할 수 있었고 심지어 도착지에서 어떤 출구로 나가야 하는지, 환승은 어디서 해야 하는지까지 상세히 안내해 주었습니다. 공항철도에 탑승하며 또 한 번 놀라움을 느꼈어요. 차내는 깨끗했고 디지털 디스플레이는 다음 역과 환승 정보를 여러 언어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열차가 정확히 스케줄대로 움직이는 것이 인상적이었죠. 런던에서는 지연이 일상다반사인데 말이에요.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한국교통공단 소속 김지원 박사가 저를 맞이하기 위해 정확한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고 유창한 영어로 저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저는 그녀에게 공항과 철도 시스템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이제 막 시작일 뿐이라고 했죠. 김 박사는 제가 묵을 호텔로 이동하는 동안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 설명했어요. 그녀가 들고 있던 태블릿에는 제 방문 일정이 세심하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무인 지하철 시스템, 도심항공 모빌리티 실증 현장, 스마트 교통 신호 시스템, 통합 대중교통 네트워크, 지능형 고속도로 시스템까지 5일 동안 한국의 가장 혁신적인 교통 인프라를 모두 둘러볼 예정이었죠. 호텔에 도착하자 김 박사는 내일 아침 8시에 로비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첫날은 무인 지하철 시스템을 체험할 예정이라고 했죠. 저는 아직도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인천공항의 경험이 인상적이긴 했지만 공항은 국가의 관문이니 특별히 신경 썼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진짜 테스트는 내일부터라고 생각했습니다. 호텔 방에 들어와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MIT 보고서를 다시 펼쳤어요. 내일부터 이 보고서의 내용이 얼마나 사실인지 직접 확인해 볼 생각에 설렘과 의구심이 교차했습니다. 아마도 김 박사는 최상의 시설만 보여주려 할 테니 저는 보여주지 않는 부분까지 꼼꼼히 살펴볼 계획이었죠. 다음 날 아침, 김지원 박사와 약속한 대로 호텔 로비에서 만났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무인 운행 지하철 체험이었죠. 김 박사는 저를 데리고 신분당선으로 향했어요. 지하철역으로 가는 동안 그녀는 신분당선이 한국 최초의 완전 무인 운행 지하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역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플랫폼 전체에 설치된 스크린도어였어요. 런던 지하철의 일부 노선에만 부분적으로 설치된 것과는 달리 이곳은 모든 역에 완벽하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김 박사는 이 시스템이 승객 안전을 위한 필수 요소이며 서울 모든 지하철역에 설치되어 있다고 설명했어요. 플랫폼에 서서 전광판을 바라보니 열차가 도착하기까지 정확히 2분 37초가 남았다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영국에서는 보통 2-3분 후 도착 정도로만 표시되는데 이처럼 초 단위까지 정확하게 안내하는 것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전광판에 표시된 시간이 정확히 0이 되자 열차가 도착했습니다. 열차에 탑승하니 운전석이 없었어요. 완전 무인 시스템이라는 말이 사실이었던 겁니다. 런던에서는 철도 노조의 강한 반발로 인해 무인화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열차 내부는 깨끗했고 양쪽 끝에 있는 대형 디지털 스크린은 다음 역 환승 정보, 열차 위치 등을 한국어와 영어로 동시에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김 박사는 이 시스템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열차 간격 조절부터 비상 상황 대응까지 모두 자동화되어 있다고 설명했어요. 정시 운행률이 99.9%에 달한다는 말에 저는 반신반의했지만 적어도 제가 타고 있는 이 열차는 정확히 스케줄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강남역에서 하차한 후 김 박사는 저를 도심항공 모빌리티 실증 현장으로 안내했어요. 서울 강남의 한 건물 옥상에 마련된 이 시설은 미래의 하늘 택시가 이착륙하는 버티포트였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자 전기 수직 이착륙기의 실물 크기 모형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김 박사는 한국이 2025년까지 도심항공 모빌리티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미 테스트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항공사, 자동차 제조업체, IT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는 설명도 들었어요. 저는 영국에서는 아직 규제 완화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습니다. 개별 회사들이 각자 기술 개발을 하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통합된 계획은 없는 상황이었죠. 김 박사는 한국의 경우 정부가 적극적으로 주도하면서도 민간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는 모델이 효과적이었다고 설명했어요. 그녀가 태블릿으로 보여준 2025년 상용화 계획표는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노선 선정부터 요금 체계, 안전관리 시스템까지 세세하게 계획되어 있었어요. 유럽보다 훨씬 진취적인 접근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미래 교통수단에 대한 이런 통합적 접근 방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UAM 센터의 관계자는 첫 상용 노선이 김포공항에서 강남까지 약 12분 만에 이동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다고 했어요. 현재 자동차로 1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를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죠. 저는 이런 혁신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도시 교통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루 종일 무인 지하철과 도심 항공 모빌리티 시설을 둘러본 후 제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단순히 기존 기술을 도입하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새로운 교통 패러다임을 선도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확신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했어요. 내일은 어떤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해하며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셋째 날 아침, 김지원 박사는 저를 서울 시내 번화가로 안내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보행자 중심의 교통 시스템이었죠. 영국에서도 최근 몇 년간 보행자 친화적인 도시 설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한국에서 볼 수 있는 혁신적인 요소들은 어떤 것인지 궁금했어요.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강남역 인근의 대형 교차로였습니다. 신호등을 바라보니 숫자가 표시된 카운트다운 디스플레이가 눈에 띄었어요. 보행자 신호가 초록색일 때는 남은 시간이, 빨간색일 때는 다음 녹색 신호까지 남은 시간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김 박사는 이 단순한 기능이 보행자의 안전을 크게 향상시켰다고 설명했어요. 런던에서는 일부 지역에서만 시범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기술인데 서울에서는 이미 모든 주요 교차로에 설치되어 있었죠. 더 놀라웠던 것은 바닥 신호등이었어요. 횡단보도, 앞보도, 바닥에도 빨간색과 초록색 LED 조명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김 박사는 이것이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사람들을 위한 안전장치라고 설명했어요. 시선을 아래로 두고 걷는 사람들도 신호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한 배려였죠. 이런 작은 혁신이 사고율을 15% 감소시켰다는 통계도 들었습니다. 교차로를 지나 시청 앞 광장으로 이동하는 동안 버스가 정류장에 접근하자 신호등이 자동으로 녹색으로 바뀌는 모습을 목격했어요. 김 박사는 이것이 버스 우선 신호 시스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버스에 설치된 장치가 교통 신호 제어 시스템과 통신하여 버스가 접근할 때 자동으로 신호를 조절한다고 했죠. 대중교통의 정시성을 높이고 승객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한 시스템이었어요. 시청 앞 대형 교차로에서는 더 놀라운 시스템을 볼 수 있었습니다. 김 박사는 이곳에 설치된 것이 지능형 교통 신호 시스템이라고 소개했어요. CCTV와 센서가 실시간으로 교통량을 분석하여 신호 주기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시스템이었죠. 교통량이 많은 방향으로 더 긴 녹색 신호를 부여하고 반대로 차량이 적은 방향은 신호 시간을 단축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김 박사는 태블릿으로 이 시스템의 운영 화면을 보여주었어요. 실시간으로 교차로의 차량 흐름이 시각화되어 있었고 알고리즘이 최적의 신호 주기를 계산하는 과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런던의 신호 체계는 아직도 대부분 고정주기 방식이라는 점이 떠올랐어요. 실시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이런 유연한 시스템은 교통 흐름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어요. 횡단보도 주변의 가로등이 평소보다 밝아졌습니다. 김 박사는 이것이 스마트 조명 시스템이라고 설명했어요. 보행자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밝기를 높이고 사람이 없을 때는 밝기를 줄여 에너지를 절약하는 시스템이었죠. 에너지 효율성과 보행자 안전을 동시에 해결한 접근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서울의 보행자 중심 교통 시스템을 경험하며 저는 작은 혁신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카운트다운 신호등, 바닥 신호등, 버스 우선 신호, 지능형 교통 신호 시스템, 스마트 조명까지. 각각은 단순해 보이지만 함께 작동할 때 도시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김 박사는 내일은 대중교통 통합 시스템을 경험해 볼 것이라고 말했어요. 런던의 오이스터 카드 시스템보다 얼마나 더 발전된 시스템일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 있었지만 그 크기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 실제로 MIT 보고서의 내용처럼 혁신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조금씩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넷째 날 아침, 김지원 박사는 호텔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서울의 통합 대중교통 시스템을 경험해보는 날이었어요. 김 박사는 제게 조그만 카드 한 장을 건네주었습니다. 팀원이라고 불리는 교통카드였죠.
겉보기에는 런던의 오이스터 카드와 비슷해 보였지만 김 박사의 설명에 따르면 그 기능은 훨씬 더 광범위했어요. 우선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개찰구에서 티머니 카드를 태그하니 부드럽게 문이 열렸어요. 지하철을 타고 몇 정거장을 이동한 후 김 박사는 저를 데리고 출구로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버스에 올라타면서 다시 한번 카드를 태그했는데 놀랍게도 환승 할인이 적용되었어요. 김 박사는 지하철에서 버스로, 버스에서 지하철로 환승할 때 기본 요금에서 할인이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런던의 경우 각 교통수단마다 별도 요금이 부과되거나 구간별로 요금이 다른 경우가 많은데 서울은 기본 요금 체계에 환승 할인까지 적용되는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어요. 김 박사에 따르면 이런 정책이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버스에서 내린 후 김 박사는 근처 편의점으로 저를 안내했어요. 그리고 티머니 카드로 음료수를 결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교통카드가 편의점, 카페, 심지어 일부 식당에서도 사용 가능하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런던의 오이스터 카드는 교통수단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되는데 말이죠. 점심 후에는 택시를 탔는데 여기서도 티머니 카드로 결제가 가능했습니다. 김 박사는 이것이 완전한 통합 교통 결제 시스템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어요. 이 모든 데이터는 중앙 시스템에 집계되어 교통계획과 정책 수립에 활용된다고 했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화된 데이터만 사용된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오후에는 서울시 교통정보센터를 방문했어요. 대형 스크린 여러 개가 벽면에 설치되어 있었고 실시간으로 서울 전역의 교통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지하철, 버스, 택시, 주요 도로의 교통량까지 모든 교통수단이 통합 관리되고 있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버스 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서울의 모든 버스에는 GPS가 설치되어 있어 실시간 위치 추적이 가능했어요. 이 정보는 버스 정류장의 전자 안내판과 모바일 앱을 통해 시민들에게 제공되고 있었죠. 김 박사가 자신의 스마트폰을 보여주며 앱을 시연했는데 놀랍게도 버스 내부의 혼잡도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빨간색은 혼잡, 노란색은 보통, 초록색은 여유 있음을 나타내는 직관적인 시스템이었어요. 김 박사는 이런 정보가 시민들이 이동 계획을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혼잡한 버스를 피하고 여유 있는 버스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런던에서는 단순히 버스 도착 예정 시간만 알려주는데 이런 세부적인 정보까지 제공하는 시스템은 상상도 못했어요. 서울의 버스 시스템에서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점은 색상 코드 체계였습니다. 파란색 버스는 주요 간선 노선, 초록색은 지선 노선, 빨간색은 광역 노선, 노란색은 순환 노선을 의미했어요. 이런 직관적인 구분이 복잡한 버스 노선을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교통정보센터의 담당자는 서울의 대중교통 이용률이 약 70%에 달한다고 말했어요. 런던이 약 45% 수준인 것을 생각하면 정말 놀라운 수치였죠. 이런 높은 이용률은 통합된 시스템의 편리함, 정확한 정보 제공, 합리적인 요금 체계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루 종일 서울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경험하며 저는 런던이 배울 점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통합요금 체계와 실시간 정보 제공 시스템은 영국에도 도입되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내일은 마지막 날로 한국의 고속도로 시스템을 경험할 예정이라는 김 박사의 말에 기대감이 생겼어요. 이제 저는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 실제로 세계적 수준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날, 김지원 박사는 렌터카를 준비해 저를 맞이했어요. 오늘은 한국의 고속도로 시스템을 체험하는 날이었습니다. 서울을 출발해 수도권 외곽을 한 바퀴 도는 여정이 계획되어 있었죠. 차에 오르자 김 박사는 내비게이션을 켰는데 화면에 실시간 교통 정보가 표시되었습니다. 빨간색은 정체 구간, 초록색은 원활한 구간을 의미했어요. 고속도로에 진입하자마자 눈에 띈 것은 톨게이트였습니다. 하지만 차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통과했어요. 김 박사는 이것이 하이패스 시스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차량에 부착된 단말기가 자동으로 요금을 결제하는 방식이었죠. 영국에서도 일부 구간에서 비슷한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한국은 전국 모든 고속도로에 이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고속도로 전광판이었어요.
약 500m마다 설치된 전광판은 실시간 교통 상황과 우회도로 정보, 사고 소식, 날씨 정보까지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김 박사는 이것이 지능형 교통 시스템의 일부라고 설명했어요. 수많은 센서와 CCTV가 도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이 정보를 종합하여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이었죠. 잠시 휴게소에 들러 쉬는 동안 김 박사는 태블릿으로 고속도로 관제센터의 운영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고속도로 구간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있었고 문제 발생 시 즉각 대응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돌발 상황 감지 시스템이었습니다. AI가 CCTV 영상을 분석하여 사고나 낙하물 같은 돌발 상황을 자동으로 감지한다고 했어요. 영국에서는 아직 육안으로 CCTV를 모니터링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의 자동화된 시스템은 훨씬 효율적으로 보였습니다. 다시 주행을 시작하자 도로 갓길에 매 2km마다 설치된 비상 전화 부스가 눈에 띄었어요. 김 박사는 이외에도 24시간 순찰 차량이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차량 고장이나 사고 발생 시 평균 응답 시간이 5분 이내라는 말에 놀라웠어요. 영국 고속도로의 경우 응급 상황 대응 시간이 평균 17분 정도인데 말이죠.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점은 갓길 관리의 철저함이었습니다. 도로가 매우 깨끗했고 갓길에 장애물이 전혀 없었어요. 김 박사는 전담 청소팀이 24시간 운영되며 낙하물이나 장애물 발견 시 즉시 제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전을 위한 이런 세심한 관리가 사고율을 낮추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했죠. 점심 식사 후 우리는 고속도로의 한 공사 구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공사 안내 표지판이 3km 전부터 설치되어 있었고 차선 변경 유도가 매우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김 박사는 모든 공사가 철저한 계획 하에 진행되며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로 야간에 작업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김 박사는 고속도로 운영 현황에 대한 몇 가지 통계를 알려주었어요. 한국은 면적 대비 고속도로 밀도가 매우 높으며 전국 어디서든 30분 이내에 고속도로에 접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지능형 교통 시스템과 철저한 관리 덕분이라고 했죠. 호텔로 돌아와 김 박사와 작별 인사를 나누며 지난 5일간의 경험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 저는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영국이나 유럽의 오랜 교통 역사와 시스템을 뛰어넘을 수 없다고 확신했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교통 시스템은 단순한 기술력뿐만 아니라 시민의 편의성과 실용성을 최우선으로 설계되어 있었어요. 무인 지하철, 통합교통카드, 실시간 정보 제공, 지능형 신호체계, 효율적인 고속도로 관리. 이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완벽한 시스템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가면 교통부에 한국의 교통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는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을 세웠어요. MIT 보고서가 과장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의 발전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전통에 안주하는 동안 한국은 혁신을 통해 앞서 나가고 있었던 것이죠. 다음 방문에는 더 많은 영국 교통 전문가들과 함께 오겠다고 약속했어요. 한국의 시스템에서 배울 점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 짧은 방문이 제 고정관념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앞으로 영국의 교통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있어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때로는 선입견을 내려놓고 직접 경험해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한국은 진정으로 교통혁신의 선두주자였습니다.